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여의도 펀치 주제요 보고 오겠습니다. 네, 첩첩산중, 산 넘어 산,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 기싸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미크론의 이 대확산 추세,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 외교, 여러 가지 현안들, 이슈들이 뒷전으로 밀려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을 하는 것, 이것이 이행해야 할 공약 중에서 1호이자 최우선 과제가 돼버린 이 상황,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 예상은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공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는데요. 1호 공약, 2호 공약은 발표 시점에서 일단 네이밍이 한 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실행 시점에서 또 한 번 이루어지는데 이사 문제가 처음으로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1호 실행 공약이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쪽에서도 청와대를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또 이사를 갔다가 다시 또 이사를 나오는 것이 사실 부담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이사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타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이나 국민 편의성을 생각해서 광화문에서 최종 용산으로 결정을 했고요. 또 용산으로 가는 것도 용이한지를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 현직 의원님들 중에 군 출신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깊이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협조 하에서 실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점점 갈등 구조로 가서 원래 의도한 건 아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애초에는 청와대에서 조금 협조를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거지기 금주 월요일이었죠. 오전만 하더라도 소통 수석이었던 박수영 수석께서도 이 매체에 언론에 나가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공약을 지키게 돼서 꼭 지켰으면 좋겠고 필요한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쪽에서 오전에 그 이철희 수석이랑 장제원 비서실장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당선인의 만남이 결렬되면서 다시 그 만남을 주선하는 실무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회의에서 이사에 대한 부분이 협조가 좀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통보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NSC가 소집이 되고 국가안보에 대한 얘기가 그때부터 거론됐기 때문에 예. 시점상의 문제로 이거 진짜 국가안보가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고요. 예. 인수위 측에서. 그래서 정확히 그 국가안보가 무슨 문제냐라고 이슈 제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첨예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청와대보다도 조금 더 수위 높은 발언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령군이다, 묵니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좀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그것이 당장의 어떤 해결책을 그리고 타협점을 모색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저희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관련된 여론조사의 흐름들을 보니까 또 반대하는 흐름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반대하는 흐름들이 좀 더 우월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민주당에서의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그 전에 좀 전에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당연하게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50조 추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손실보상을 비롯한 국민들의 이 코로나 어려움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문제를 어떻게 제일 먼저 잘 풀까, 그것을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와대에 들어가서 차분하게 순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지는 확고하시니까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우리가 많이 비유하지만
집 한 번 이사하는 것, 뭐 관공서 하나 한번 이전하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단계 좀 준비해서 가실 거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아마 국민들도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5월 10일 날 무조건 용산으로 출근하겠다. 뭐 심지어는 오늘 보도는 5월 10일 청와대 뭐 관저까지 다 개방하겠다. 이렇게 못을 받고 그렇게 뭐 당선인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저는 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입장과 또 우리 국회 당의 입장은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떠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잘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게 뭐 박수현 대변인이 어제도 뭐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입장이라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당이나 국회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 절차가 정말 타당하냐 이런 부분은 국회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문제들 이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국방위도 열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은 좀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이전하고 소통해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도 그런데 근데 만약에 그 비용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있는 것이거나 국민 불편이 많다면 그것을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가 없이 바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가능이라는 건 없죠. 다 할 수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생기고 그다음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월 6일 날이었나요? 초반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다 알아봤다. 다 확인해봤는데 불가능한 거 없다. 다 된다. 라고 했다가 이번 당선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화문 가는 것은 알고 보니 재앙이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불과 2달 전에 얘기할 때는 다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재앙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과연 제대로 된 검토가 있겠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 당과 국회에서 세심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론조사는 뭐 항상 그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좌우되지는 않지만 저 질문 자체도 만약에 불과 50일 동안 준비해서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설문을 했으면 오히려 더 반대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여론을 갖추고 수렴을 해서 절차대로 좀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호 의원님, 지금 이런 반대 목소리 그런 여론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한 가지 정정할 것은 인수위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그 대통령 관저를 개방하겠다라고 나간 건 아니고요. 관계자분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나간 모든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것들은 한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순리대로 좀 진행이 되지 왜 이렇게 시끄러웠냐.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집도 그럽니다. 어차피 이사를 할 거면 2번 하는 것보다 1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다가 저희가 처음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해보려고 했었던 것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일하시는 직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공약이고 큰 약속들이고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무릎을 꿇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물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경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장비도 굉장히 좋아졌고 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투입 인원도 적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한 것이냐를 따져보게 된 것이었고요. 물론 이 인수위가 꾸려지기 전서부터 직무실 이전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좀 깊이 부분이 미처 체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광화문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건 역대 대통령들도 다 광화문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꾸려지고 아까 추경 얘기도 하셨지만 추경은 지금 안철수 위원장님 밑이어서 인수위가 꾸려지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직무실 이동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당선인님 직속으로 발빠르게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청와대에다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보라는 부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고 보시다시피 올해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10번, 11번 쐈습니다. 10번 쏠 동안 NSC 한 번 소집이 됐고요. 그때 직접 참여하셨고요. 심지어 700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투자해 놨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되고 그리고 서해안에서 우리 국민 사살되고 소각됐을 때도 대통령께서 NSC 소집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소집된 NSC의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일단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양쪽의 전문가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최대한 접점을 좁힐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단계는 합의점을 찾을 단계에 있는 지속적으로 양쪽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솔직히 의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가정에 기인한 문법이기는 합니다만 만일에 말입니다. 5년 뒤에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시대가 자리 잡는다면 다시 또 용산이 아니고 청와대로 옮겨야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보장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들을 또 그리고 그 상황들을 또 바라보는 국민들 이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누가 하셨냐면요. 조갑재 대기자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국방부를 가정하면 뭐 당선인께서 나와서 조감독까지 하시면서 과연 그런 공원이 27년 임기 안에 다 마련될지 여부도 좀 불투명하다라는 후속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받는 거,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부지가 오래 있습니다만 거기에 정화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과연 국방부라는 건물이 뭐 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군 특성상 뭐 물론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만 이 특성상 굉장히 소통형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임기를 지나고 나서 5년 뒤에 만약에 평가가 없다, 그렇게 좋지 않다면 뭐 저희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많은 또 국민적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이라도 더 굉장히 좀 세심하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 질문을 바로 조갑재 기자가 글을 써서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저도 놀랬고 합리적인 보수라는 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제언 드리자면 어제도 그 서울신문에 그 임태희 지금 특별 고문이시잖아요. 비서실장도 하셨고 경험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 좀 경험 많으신 분들을 빨리 추진위원장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절차들 밟았으면 좋겠다. 이 조금 전 인터뷰에서도 박정화 단장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청회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말 완벽하게 이동될 수 있는 건지의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용 문제인데요. 지금 마치 저희가 1조 얘기를 하니까 당선인께서는 496억 외에는 뭐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김은혜 대변인이 다음날 1,200억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이전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전체 비용, 저는 그걸 비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사가 없었으면 생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과연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어제 국방위에서도 몇 천억이다라 최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잘 따져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나지 않는 뭐 얘기들입니다. 이 토론을 밤새서 해도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절충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암중모색이라는 고사성어를 선택해봤습니다. 당장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상태에서 해법을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그 현주소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 청와대가 지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과 협의를 했다. 당선인 측과 얘기를 했고요. 윤 당선인 측은 그런 적이 없다.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 공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는 공통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통에 대한 부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뢰에 대한 문제인 것도 같고요. 사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런 권리도 있으시고 의무도 있으시고 책임도 있으시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인이 대신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된 순간 역대 정부를 보면 대화로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들은 좀 멈춰주고 예. 미루어준다던가 아니면 크게 임기와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또 진행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만남과 관련해 갖고 나왔던 부분이 인사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소위 말하는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아주 몸서리를 쳤는데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신 상황에서 주요한 부분의 그 인사들을 내려보내는 부분, 그게 무슨 공채이면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게 특채에 가까운 또 알박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당선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국회 내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상임위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고 그것이 두 분이 아무래도 감정선에 있어서 그렇게 맑은 상황은 아니셨잖아요. 역대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 또 떠나시는 분이 서운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갈등 구조가 좀 첨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양쪽의 실무자들부터 더 잦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야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면 찾을 텐데 지금 너무 그 상황이 요원하고 또 난망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빨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두 번이나 그런 만남에 관련되어서 청와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고 빨리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오해의 말씀들이 있다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호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옮겨갈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라든지 이런 굉장히 여러 전문가들이 알 수 없는 아주 그런 고급 얘기를 안보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 지금 대통령이 해주실 수 있는 말씀들이 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같이 듣고 상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되어서 좀 주변에서 이런 것을 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전 권성동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앞에 인터뷰에서도 그 관련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나왔던 게 이명박 대통령 사면 100%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이전 문제라면 만날 용의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자극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들을 하면 오히려 풀릴 일도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번에 이전 팀장이라고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김용현 씨인가요? 네. 앞으로 경호처장을 맡으실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험한 말을 청와대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빨리 좀 인수위에서 좀 제어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 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권 의원의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또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각각의 좀 의견 차이들이 있고 조금 지나친 발언이었다 아니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텐데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얽히고 설키고 주변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당선인과 대통령은 지금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들 어디서 풀어야 될까요? 아니 저는 그냥 기본으로 공식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시고 초기에 선대본부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지만 네. 지금은 인수위부터도 멀어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신 거고요. 지금 관련해서 민주당은 직책을 갖고 있는 지도부에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제를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공식적인 루트에서의 자제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경비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언론에 노출됐을 때는 설전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무단에서 데이터를 갖고 만났을 때는요. 이견을 말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통의 채널을 지금보다 좀 더 잦게 갖고 그다음에 준비된 것들을 각 쪽에서 양쪽에서 안보면 안보, 경비면 경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공론화해서 빨리빨리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선인이 저도 같이 일을 해봤지만 무리하게 무조건 나는 가야 되니까 앞뒤도 안 보고 가겠다 이러시는 분도 아니지만 그렇다 한들 국민의힘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조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한 것에는 빡빡은 하나 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청와대의 협조만 있으면 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이것이 무리한 상황으로 계속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무리하지 않다 내지는 미처 다 체크가 안 됐는데 무리한 상황이었다를 보려면 지금 실무단에 잦은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집무실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간극이 좁혀지지 만약에 않는다면 네. 이 상황 하에서도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감정적인 골로 가지 않는다면 전 만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당선인이 결정이 되면 10일 이내에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바라보고 두 분이 언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국사를 관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떻게 어느 날 마음이 의기투합한다고 쉽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실무단에서 여러 가지 조정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실 수 있도록 조정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과 얘기가 됐다라는 것을 굳이 언급한 것이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화해와 좀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그런 손짓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일부 언론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오면서 좀 봤는데 좀 서로 간에 또 사실관계를 또 달리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미리 알았으면 저도 좀 취재를 좀 해보고 왔을 텐데요. 하여튼 좀 전에 이 어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데이터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저는 굉장히 이견이 좁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쟁점인지도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동의하고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는 이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언제든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금통위원도 하고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어서 언제 어느 정부에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인재였는데 이번에 지명이 되신 거는 좀 다양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서로 간에 협의를 했다 안 했다 달리 얘기는 하고 있지만 좀 원만하게 지금이라도 빨리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선인과 대통령께서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허심하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은요. 협의와 추천이 없었다.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철희 정무수석이 발표하기 10분 전에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비서실장은 마음대로 해라. 이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장제원 실장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를 했다 안 했다라는 기준이 지금 다른 것 같은데 만약 이거 사실이라면 이 뉘앙스라면 이것을 또 합의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임기 안에서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확고한 법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양보하고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권성동 의원이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나가라. 예. 뭐 그게 지난번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그 이른바 정권 교체기에 뭐 지금 여러 가지 기관장들을 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지금 법률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고 다니고 지난 경선 시기에도 이준석 대표가 그 윤핵관 때문에 그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빨리 좀 그런 부분들 좀 언행을 좀 더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인사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전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현 임기를 존중하되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큰 틀에서 빨리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전격적으로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모든 갈등에 대한 간극을 해소하고 줄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서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이룰 수 있다면 그야말로 더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만나서도 해결이 안 되고 만나서도 좀 입장차만 확인하고 그럴 경우에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또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뭐 희망이 아니라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두 분이 개인 자연인이기 전에 공인이십니다. 공인이시고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셨고 그다음에 이실 분이거든요. 지금 뭐 국민들 눈에는 감정 뭐 대결로 보이지만 절대 프로들이시기 때문에 그 이면에 공개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지 절대 감정적인 걸로 이렇게 가실 두 분이 아니십니다. 참모들의 수도 그렇고. 그래서 원활히 지금 뭐 갈등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것들이 서로 합의를 보는 부분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뭐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보와 협의가 되면 저는 반드시 만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회동에 대한 협의를 했던 두 주체가 공교롭게도 오늘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발표하는 과정에 어떤 갈등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이철희 수석이 이창용 씨 어때요? 이렇게 물었고 그냥 좋은 분이죠라고 한 얘기가 마치 모든 협의를 다 끝낸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장제원 실장의 주장. 결국은 이 또한 두 인물 간의 어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조금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뭐 협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네. 또 이런 시기의 협의의 내용이 어떻게 풀어가느냐도 굉장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구체적인 사정과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기 안에서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바로 당선되자마자 뭐 이런 면을 쓰는 게 좀 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인사하지 마라. 그리고 현재 있는 뭐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격화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부터라도 좀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고 우리 이영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토론하듯이 예. 실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좀 더 굉장히 이견을 좀 좁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언행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네. 빨리 두 지도자가 만나서 지금 국가의 안보 문제, 특히 코로나 민생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 추경 문제 이런 분들을 함께 논의하는 빨리 좀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말 통 큰 결정들을 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바라면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